하늘과 땅, 이제는 바다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무기가 이번에는 바다에서 중국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인접 국가들을 괴롭힐 때마다 이를 저지하는 데는 한국산 무기가 특효약이었습니다. 얼마 전 지상에서는 인도가 K9을 투입함으로써 중국의 입을 다물게 했으며, 또 최근에 필리핀은 FA-50을 출격시키며 중국의 도발을 저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너도 나도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를 구매하며 중국을 막는 데는 한국 무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지상과 공중에 이어 해상에서도 한국산 함정이 중국을 막아낼 전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번에는 아시아를 넘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호위함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입니다.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등이 호주와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호주는 중국을 저지할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맞춰 호주 해군도 11척의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며 해군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의 행보에 중국은 어김없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호주 해군 소속의 헬리콥터를 상대로 중국 전투기가 조명탄을 터뜨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비전문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호주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호주는 더욱더 해군 전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군 함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가 열렬한 관심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호위함과 호주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호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호주는 이미 K9 자주포와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였으며 두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 데만 무려 4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국가가 호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속해서 호주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남다릅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고급 방위 장비와 기술을 도입해왔으며, 그와 동시에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입찰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사무기를 중심적으로 도입한 호주는 나토 표준무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산무기가 호주에 사용된다는 것은 다른 나토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방산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부 유럽의 군사강국을 제외하고는 호주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호주 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의 미국과 유수의 군사강국들 못지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까다로운 호주조차도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상전력뿐만 아니라 해상전력까지 호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국의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물량은 총 11대로 3척은 구매국가에서 건조하여 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투입되는 예산만 무려 약 10조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호주는 이렇듯 중요한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언급한 구체적인 후보 기종으로는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스페인 나반티아의 알파급, 독일 TKMS의 A200급 등의 함정이 있습니다. 함께 언급되는 스페인의 나반티아와 독일의 TKMS는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구축함과 안자급 호위함을 만든 업체로서 호주 해군의 특성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결코 쉬운 상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주요 경쟁국들이 한국보다 먼저 호주의 해군 시장에 진출하였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호위함의 성능만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호위함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경쟁 함정들과 비교해서 더 빠른 속도와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여 작전간 엔진 소음을 크게 낮추었다는 점도 전략적 장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급 호위함은 탑재할 수 있는 무장체계도 매우 우수합니다. 마크 45 5인치 함포를 시작으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해룡 함대지 유도탄, 해성 함대함 유도탄,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공, 대지, 대함, 대잠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근접방어 무기체계까지 탑재하고 있어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구급 호위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의 예산을 맞춰줄 수 있는 가격과 생산 속도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스페인과 독일의 호위함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호주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알파급 구축함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 안 그래도 비싼 가격이 1조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에 대구급 호위함은 경쟁 함정들과 비교해서 약 7-80%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려는 호주군의 예산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호주가 원하고 있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조성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정해진 납기일을 칼같이 준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다수의 나라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오히려 대한민국은 예정된 날짜보다 더 빠르게 모든 물량을 완납하여 높은 신뢰성을 구축한 것도 수출 시장에서의 강력한 이점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뛰어난 조선 기술과 빠른 납품이 가능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회방꾼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모가미급 호위함을 앞세워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남이 밥상에 똥물을 튀기는 짓을 지금 일본이 하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방산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산시장 확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것에 비해 모가미급 호위함의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모가미급 호위함에 탑재된 무장 수준과 전자전 장비 시스템, 항속거리 등이 이번 호위함 사업에 관심을 받는 다른 함정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우월한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국들의 함정처럼 여러 국가가 사용하면서 검증된 스펙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 역시 한국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낮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방위성에서는 타국 함정들보다 훨씬 적은 90여 명의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자동장치들을 갖추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자위대 내에선 운용 인원이 너무 적어 오히려 전투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본은 실전에서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투무기 체계를 검증되지 않은 사탕발림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불리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국제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의욕은 보이고 있지만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해상전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수주에 실패한 전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나마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해상전력을 수출한 사례는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10척의 경비정을 수출한 것을 대규모 수출이라 할 정도로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과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호위함, 초기함, 잠수함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해상전력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만 하더라도 페루의 호위함 한 척을 포함하여 총 4척의 함정을 수출한 사례가 있고 특히 호주에서 관심을 보이는 대구급 호위함은 물론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로 수출되었으며 콜롬비아에서도 대구급 호위함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함정을 건조하기로 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대구급 호위함의 기술을 원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함정 기술이 다양한 기후의 해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본에서만 운용하는 모가미급 호위함에 비해 다양한 해상에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대구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산시장에서의 노하우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은 무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기로서의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성능 개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입국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자주포, 전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호주가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우방국일 것인데요. 심지어 각 국가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나 현지 생산 등을 지원하고 빠른 납기와 사후 정비 등은 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방산시장에서 이러한 노하우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은 호주의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프랑스와 경쟁하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해양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와 현지 지원 계획도 호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최종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와 US2 군함비행정의 판매 협상에서도 기술 이전과 가격 협상 등이 지지부진하며 10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이 방산시장에서 한국을 견제하며 승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인 협상 능력과 시장 노하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역량을 인정받은 한국과 아무런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경쟁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의 방산시장에서 함정을 수출한다는 것은 다른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은 지상전력 등과 비교해서 훨씬 더 복잡한 체계와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성능의 함정을 개발하는 것은 군사강국들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정을 타국에 수출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방산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으며 다른 무기 체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호주의 앞바다에서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호위함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3월 26일 일본의 방위 산업 정책이 K방산을 위협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수출 무기 체계를 확대하여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 4위를 노리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현재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출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일본은 15개 나라의 기술 이전 협정을 통한 전투기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타국과의 협약으로 공동 무기를 공공연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래 전투기로 일컫는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보다도 인공지능, 통합된 자유 시스템, 고도화된 스텔스 기능을 통해 현대 전투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현재 6세대 이전 대표적인 5세대 최강 전투기로는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2가 있습니다. F-22와 F-35는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 최고로 손꼽히는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만약 일본이 이런 우수한 성능을 지닌 5세대 전투기보다 한 세대 높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고 거기다 그동안 막혀있던 일본산 무기의 수출길까지 열려버린다면 K방산의 행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2를 앞세워 수출 시장을 공략하려는 대한민국의 전투기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일본의 심상치 않은 행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항공, 우주 분야의 방산 전시회를 진행했는데 이 전시회에서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전시 부스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무려 일본의 13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싱가포르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하여 항공기술 및 군사기술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사에 무려 13개사의 일본 기업이 전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일본은 P1 초계기와 C2 수송기 등 자국산 군용기를 전시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어필하였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방산 시장에 대한 공격적 행보는 K방산의 앞길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모습에 일본이 배아파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절대로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시장에서 K방산으로 매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데다 무기 성능 역시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오기엔 역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KF-21이 일본의 6세대 전투기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수출 시장에 나올 때면 우리 대한민국의 KF-21도 그만큼 진화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KF-21은 실제로 완성된 전투기를 가지고 각종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성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프랑스는 KF-21의 강력한 성능을 두고 자국산 전투기인 라팔의 경쟁자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이 개량되면 F-35의 대체제로 급부상할 것이란 세계 각지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6세대 전투기는 뚜렷한 실체와 기술 검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F2 전투기의 후속으로 진행하던 F3 전투기 개발이 좌초된 이후 공동 개발로 선회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물이 제작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실물로 제작된 전투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실전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 역시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지속적인 성능 향상 작업을 진행하며 세계 각지로부터 그 강력함을 인정받고 있는 KF-21이 제대로 된 실물도 없는 6세대 전투기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을 거란 주장은 다소 과도한 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될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방위 산업 기술만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성과를 낸 데다 전투기 수출도 10억 달러로 22년 대비 321% 증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터키와의 파워 패키지 기술 수출협약, 폴란드의 980대 K2 수출,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넘긴 K9 자주포, 폴란드와 2차 실행 계약 체결이 전망되는 천무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통해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일본은 전투기만 아니라 지상군 전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대표주자인 K2 전차는 일본의 최신식 10식 전차에 비해 성능과 파괴력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 더 강력해진 반응장갑, 120mm 포탄 자동장전 장치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위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 볼 때 한국 K2 전차는 그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K2 전차가 뛰어납니다. 우선 K2 흑표 전차는 120mm 55구 경장 주포로 일본의 44구 경장 주포에 비해 주포가 더 길기 때문에 포탄의 초기 속도가 높아 관통력이 뛰어납니다. 전차에게 요구되는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에서도 K2는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여 1200마력에 불과한 10식 전차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의 방어력에서도 일본의 10식 전차는 우리의 K2 전차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K2 전차는 100에서 150m 전방에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위험체를 열상 감지 장비나 레이더로 탐지한 뒤 대응탄을 발사해 장갑 자체에서가 아닌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시키는 한국산 능동방어 체계 KAPS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10식 전차는
한국과 같은 능동방호 체계가 없어 구식 방식인 폭발 반응 장갑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차의 방어력도 우리의 K2의 성능이 일본의 십식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런데다가 K2 전차가 세계 시장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서 있는 이유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성능에 더하여 다양한 전장 환경에도 훨씬 적합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입니다. 일본의 십식 전차의 경우 오키나와와 혼슈를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한 전차다 보니 일본의 방위 환경에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현 세대 전차들의 추세에서 뒤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지형적 환경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운용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반면 K2 전차는 전면전 상황에서 대규모 기동전이 발생하면 가장 선두에서 적방어선을 돌파할 것을 상정하여 개발된 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의 작전 환경에서도 전차가 가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환경에서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십식 전차는 앞으로도 국제 경쟁력에서 K2 전차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세계 방산 시장이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지금 일본은 K방산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압도하면서 똥줄이 제대로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제야 대한민국을 따라잡겠다며 수출을 준비 중인 일본은 기술력 떨어지는 후발주자에 불과합니다. 그간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기껏해야 자국 군대에만 납품이 가능했던 일본 군수산업의 실정은 우리 기업들과는 다르게 채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영업과 해외 마케팅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적인 수출과는 차원이 다른 방산시장에서 크게 헤매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인 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려만큼 빠른 속도로 방산시장에 진입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더욱이 수출 대상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6개에서 12개로 수출무기 체계도 성장을 이뤄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세계 방산 시장은 독보적인 1위인 미국에 러시아가 16%, 프랑스가 11%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 탑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같은 방산 강국들이 있지만 사실상 상위 탑3를 제외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탑4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전담 부서 첨단 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하여 방위산업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엔 K9 자주포 152문을 수출 계약했던 폴란드 대사를 만났고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대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 장갑 차량 레드백 수출에 성공한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및 39조 원 규모 협약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만나 방산 프로젝트에 대한 현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대한민국은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수출 마케팅에서도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이 어떤 꼼수를 부리든 간에 그 행태가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릇된 선민사상과 군국주의를 이어가고 있는 과오에 갇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록 한국의 K방산에 대한 견제로 공격용 무기 수출에 열을 쏟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K방산을 따라잡기에는 기술력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모든 부분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